네, 시장을 섭렵한 베테랑들에게 한 수 배워보는 이 시간 신의 한 수 이어가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드바이저님 오늘 장에 한 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수의 움직임을 보자면 저점 딛고 올라가는 모습은 좋기는 한데요. 외국인 쪽의 수급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연말 연초에 금융투자발 수급 교란이 상당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받아내는 외국인들의 수급, 저가 매수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해석해도 될지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신의 한 수 시간을 통해서 단기 시장 전망, 장기 시장 전망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즈음에는 60일선에 딱 붙어있던 우리 시장 양 지수가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단기적인 시장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서는 60일선을 지지해 주는가 싶더니 배당락과 관련된 연말 배당 플레이 그리고 12월 12, 13일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우리 지수가 쭉쭉쭉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지수 바닥까지 내려오는가 하는 지점까지 좀 왔습니다. 그리고 배당 플레이 하면 금융투자가 막 사고 그리고 나서 연초에 금융투자가 다시 막 팔 때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물량을 차츰차츰 소화해 주면서 우리 증시가 빠른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의 패턴이 그간 연초, 연말에 있었던 움직임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 이번 연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자 개인들도 사다가 결국에는 신용 반대 매매 담보 비율, 신용 담보 비율이 정상화로 올라간다. 100, 110, 120 있던 것들이 140으로 다시 다 회귀하니까 이제는 개인들이 뭔가를 살 때가 아니라 담보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매수세가 약해지자 지수는 다시 저점까지 막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수급 쏠림이 쫙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쫙 지켜보니까 한 가지 특이하고 이 부분들이 과연 맞아떨어질 것인가 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지난 9월 하락 이후의 저점 구간입니다. 그 9월 하락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을 보니까 평시 대비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아랫꼬리를 달고서 마감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평시 대비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쫙 시장이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들이 쫙쫙쫙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시장에 한 차례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반등할 것인가? 지금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었구나 라는 기대감들이 다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수급 플레이로 인해서 등락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 순매수 규모를 쫙 봤을 때에는 우리 시장 지난 7월부터 제가 체크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7월 1일을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세,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누적 순매수 규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12월 12, 13일 동시만기일 기점으로 저점을 찍고 나서 연말 연초까지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쫙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저께를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규모 있게 매도로서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지난 9월, 10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외국인들이 가는 대로, 외국인들이 보는 대로 우리도 그 시장의 방향성을 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시장 등락이 있을 때 오늘 신의 한 수 시간을 통해서 장기 전망은 지금부터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좀 보고 이제는 서서히 긴 그림을 그려가자라는 말씀을 지금 제시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리를 좀 더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만 올 한 해에 대한 뷰는 그만큼 안 좋잖아요, 어드바이저님. 네. 그런 측면에서 바닥을 다졌다는 그 논리에 있어서 어떤 근거들을 좀 체크하고 계십니까? 자, 1월 첫 주에는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가 됐고요. ISM 제조업 지수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향 조정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고용 보고서 또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는데 여기까지의 변동성은 조금 감내해야 한다라고 일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는 50을 처음으로 하회하면서 49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새로이 발표, 오늘 0시에 발표된 포인트를 보니까 48.4가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그래프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1번 기간, ISM 제조업 지수 고점에서부터 50을 하회하는 시간까지의 기간이 약 1년 6개월 남짓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 구간은 어디냐?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바닥입니다. 이 바닥 구간까지 걸리는 시간, 비교적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1번이 살짝 길어 보이긴 합니다. 넓어 보이긴 합니다. 50을 하회한 지점부터 바닥까지의 구간, 그러면 1번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과 2번 50을 하회했던 순간부터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 저점의 구간까지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1번이 훨씬 길고 저점까지의 기간은 1년 6개월이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전망을 하고 보시는 분들은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1년 6개월 동안 50까지 하회를 했는데 바닥으로 가는 시간은 1년 6개월보다 더 길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끝모를 바닥이 더 남아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으로 시장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발표된 게 48.4 그리고 12월 초에 발표된 게 49였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서 제가 왜 이 지수를 너무나 강조를 드리냐면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보니까 고점에서부터 저점으로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하향 곡선, 그다음에 위축 국면, 그리고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는 하향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지만 가장 수익 탄력도가 높았던 때는 바로 3번 지점입니다. 3번 지점 같은 경우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때 결국엔 거기에서 주가 지수의 상승 탄력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를 비우기보다는 3번의 상승 탄력도가 가장 높았을 때를 우리는 좀 기다려 보아야 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ISM 제조업 지수를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왜 더 중요한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야기는 JP모건에서 23년도 연간 전망 보고서에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이 파란 색깔 선은 S&P 500 지수의 주가 등락률을 보여준 건데 아이젠하워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950년대 S&P 500 지수고요. 1974년도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의 S&P 500 지수, 그리고 더블딥 리세션, 그리고 또 한 차례 1990년도의 리세션, 그리고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주가 하락까지도 굵직굵직한 주가의 하락들을 보았는데 주가의 저점에다가 빨간 색깔 화살표를 하나하나씩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저점을 알 수 있는 보조지표로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았는가, 상관관계가 더 높았는가를 살펴보니까 ISM 제조업지수, GDP, 임금, 각 기업들의 이익, 주택 착공, 그리고 일반 가계의 연체율,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모, 네모, 갈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빨간 색깔 화살표는 S&P 500 지수의 저점입니다. 이 저점과 가장 유사하게 바닥에 찍혀 있는 점이 어떤 색깔의 점이라고 보이십니까? 앵커님, 모든 빨간 색깔 화살표가 S&P 500의 저점입니다. 그러면 이 저점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크게 그려놓은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데 무슨 색깔일까요?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그렇습니다. ISM 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이젠하워 시절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구간까지 보니까 S&P 500 지수의 저점과 가장 근사하게 있었던 보조지표를 꼽으라 한다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그럼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쳤을 때 바로 직전에 S&P 500 지수의 바닥. S&P 500 지수가 바닥을 친 직후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여전히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을 확인을 하자 바로 주가 지수의 바닥이 나왔고 주가 지수의 바닥이 나온 그 직후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 4주 정도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1번 기간이 길까요? 2번 기간이 길까요? 하지만 주가 상승 탄력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저점에서부터 50으로 올라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나은 수익률을 내 계좌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준비를 하려면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서 50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내 계좌에 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내 계좌에 주식이 일정 부분 이상은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어야 그 가장 좋은 상승 탄력도를 내 계좌에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DP 성장률 때문에 올해 많이 침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드바이저님. 그래서 지수 아직이야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선행해서 S&P 500 지수와 연동되는 제조업 지표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번 구간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미리 좀 꾸려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미리 이 제조업 지표의 개선을 노리고 봐야 될 섹터들을 좀 골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인가요? 어느 쪽이에요? 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장성은 있는데 기업의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본다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곳,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는 곳, 실적과 매출액 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을 늘 방송에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이 쉽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는 점들을 좀 볼 때에 조금은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국면에서는 차곡차곡 모아갈 만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어제 오르기 전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4일 전에 딱 무료 방송에서만 말씀드린 종목이 IS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ISC를 미리 내가 매수를 해놓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C를 주봉으로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이 주봉을 열어놓고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제가 이런 추세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좀 드리죠. 이런 추세선을 그어놓고 동그라미를 그어본다면 이런 추세 저점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도 이 종목은 어찌 보면 효자 종목이고 어찌 보면 사골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2020년도부터 본다면 이 추세선과 맞닿았을 때 혹은 이 추세선을 소폭 이탈했을 때에는 그곳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엔 DDR5와 관련된 쪽에서 인텔의 출시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결국엔 출시가 됐을 때 수혜 강도는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37,500원 이상 그리고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 종목을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3만 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고 매수를 해 놓으셨다면 어제 오늘 반짝했던 그곳에서의 달콤함을 취하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의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얼토당토하게 갑작스럽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오를 거고 모레도 오를 거고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어찌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지고서 시장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결코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를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된 그림 3번을 잠깐만 보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의 바닥을 꼭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 3번을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그간
코로나 팬데믹 때의 바닥 구간은 살짝 지워놓고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47.8, 48.3, 48.1, 47.8 이렇게 4차례 바닥에서 횡보했던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워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으면 움직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난 12월 초 49였습니다. 오늘 0시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48.4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48.3, 48.4.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찍으면 앞뒤로 길게는 3개월, 6개월 안으로 S&P 500 지수의 바닥이 나왔고 어찌 보면 ISM 지수 저점보다 미리 S&P 500 지수는 바닥을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빠르면 1개월에서 2개월 뒤, 늦어도 3개월에서 4개월 뒤면 거기가 바닥이었구나 또는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하는 시그널들을 하나하나 마지막 퍼즐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가장 안 좋을 때가 주가가 고점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IT 부품, 그리고 배터리, 제약, 의료 정밀, 통신 장비 관련된 부분까지도 여러 섹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에서 기업의 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ISC, 삼성전기, 삼성 SDI, SD 바이오센서, 부강약품이나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섹터에 넣어보면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기업들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어디인지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3번 주가 상승 탄력도가 가장 높았을 때를 기다려보는 마음으로 저가에 매집해 나가는 모습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시장이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과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앞으로의 통찰력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리 좀 봐주신 것 같아요. 토픽 좀 더 좁혀볼까요? 어떤 종목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제가 MTN에서 말씀을 드릴 때 배터리 섹터는 거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딱 한 가지 차트상 저위험 구간 한번 차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 연결을 해서 보면 2020년도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구간들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BMW i4 독점 공급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BMW 올리버 집세 회장이 만나가지고 i7 세단을 삼성그룹 차원에서 10대를 샀는데 앞으로 BMW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더 궁금해질 것이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본다면 60만 원, 59만 원 아래에서는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고 이왕 연초에 내가 이 종목으로 나의 계좌를 불려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드셨다면 조금은 욕심을 한번 내보셔서 적어도 1차 목표가 70만 원 돌파에 대한 모습들 보시고 그곳에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급과 증시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욕심을 내볼지 70만 원 됐을 때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장 좀 빠지곤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 10월 저점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지켜낼 것으로 좀 보셨네요. 오히려 70만 원까지 돌아 나가는 그 과정에서 시장과 함께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탑픽으로 삼성 SDI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목표가 70만 원 기억할게요. 지금까지 호반석 MTNW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